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수험피플 다이어리 수다 합격 사례는요.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합격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전형은 SSU 미래인재 전형, 숭실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 학생은 지역은 서울 지역이고요. 생기부 장수는 총 21쪽입니다. 21페이지였고 역시나 담임선생님께서 출력해 주신 형태의 학교생활 기록부로 21쪽을 만들었던 친구고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고 표준 편차는 18에서 22 정도가 됐습니다.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학년, 2학년 수험피플들이 자신의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수, 평균, 그 옆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멘토님 저는 이 숫자보다는 더 높게 분포가 돼요 하는 친구들은 아래 제가 보여드릴 등급보다는 등급이 조금 더 높아야 불리하지 않게 평가될 수 있고, 또 요거보다는 제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숫자가 작아요 하는 수험피플들은 아래 제가 보여드리는 등급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낮은 등급이 나오더라도 아주 불리하게 평가되진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진로 선택으로 가보면 학년별로 1학년 때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다가 2학년, 3학년 때는 은행원으로 진로를 붙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2기, 3기 수험피플들 중에서도 은행원 쪽 혹은 금융 분야 쪽에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요런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이 경제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학 요런 쪽에서 좀 고민할 수 있어요. 원서 쓸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금융 분야 전문가 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그게 경제 쪽이든 경영 쪽이든 회계 쪽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본인이 그쪽으로 진로를 잡았지만 내가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나중에 은행원이 될 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이제 경영학 쪽이 될 거고요. 뽑는 학생 수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회계 쪽에 좀 집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회계학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쪽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금 2학년 수험피플들은 이제 내년이면은 원서 접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2학년 마무리하는 진로랑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진로를 선택해서 이때는 이제 지원할 학과까지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그때 금융 분야 쪽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 학과들을 다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개근을 해서 기본적인 성실성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멘토님 저 무단 지각 있고요, 무단 결석도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는 이 뒤까지 안 만드셔야 돼요. 3학년 원서 쓸 때까지는 더 이상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출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상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학생은 제가 수상을 교과랑 비교과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데 이 친구는 교과와 관련한 수상은 따로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총 개수를 보면 11개 수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께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대로 교과우수상, 그리고 학교마다 개근상을 따로 수여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포함하지 않은 개수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우수상은 과목마다는 좀 보이는, 전 과목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주요 과목, 우수하게 보이는 과목들은 교과 우수상이 들어있었어서 교과적인 우수성도 사실은 전체적인 수상 목록에서는 판단이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는 전공과 관련해서 경제 관련한 에세이를 한 개 써서 수상한 게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례입니다. 학습 플래너 작성을 2년간 수상한 게 있고요. 또 문학 UCC, 시사 주제 영상, 또 독서 토론 해서 3개 탄 게 있고, 영어 말하기, 영미문화 소개, 독후감 해서 3개 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을 2개 타서 인성 부분에서도 좀 우수성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강점을 보인 부분이 뭐냐면 요 학습 플래너 작성한 부분이랑 영어 관련이 또 상당히 우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세부능력비 특기사항, 성적 밑에 들어가는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의 경우에도 영어 과목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기록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학습 플래너 활동을 통해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본인이 꼼꼼하게 그 작성, 이렇게 형식까지 시중에 있는 플래너를 사가지고 쓴 게 아니라, 내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본인이 만든 학습 플래너를 친구들에게 같이 나눠줘서 쓰기까지 한 그런 사례로 이 학생은 좀 우수성을 보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 자율활동으로 가보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생회 총무 부원 활동하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총무부 부장으로, 전교 학생회 총무부 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축제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회계를 담당해서 축제 동안 쓰였던 금액이랑 뭐 지출, 수입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총괄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각 부스마다 이제 돈 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팔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각 부스마다 모은 돈을 다 걷어가지고 기부한 활동을 했는데, 그걸 각 부스가 벌어서 각자 기부한 게 아니라 다 번 돈으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기부할 때도 이제 직접 주축이 돼서 담당이 되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안 했고요. 그 동아리 하나씩밖에 안 했어요. 하나씩밖에 안 해서 1학년 때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나 하고, 2학년 3학년 때 경제 경영 동아리 하나씩만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했는데, 이 동아리 활동 안에서 하나만 했지만 하나 안에서 이렇게 이름만 들어있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좀 충실하게 활동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심히 참여를 했고, 이 경제 경영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 뒤에 제가 그 개인 보고서 작성한 것들 보여드리잖아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 개인 보고서 작성한 것을 이 학생이 따로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진로 활동에 담임선생님께 드리거나 해서 제출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 형식들이 다 동아리 안에서 나왔던 활동들이에요. 그만큼 그 상설 동아리, 창체 동아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는 경제경영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전공 분야와 관련한 좀 궁금한 점들 또 이렇게 좀 깊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은 시간은 1학년 때 60시간, 2학년 때 78시간, 3학년 때 42시간으로 시간도 상당히 좀 충실한 편이에요. 근데 요 시간은 학교에서 우리 환경정화, 막 쓰레기 줍기 하고 그런 기본 시간도 함께 섞여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좀 메인으로 좀 꾸준하게 보인 활동은 청소년 회관에서 각종 이제 행사들 할 때 가서 어떤 행사 있으면은 뭐 무대 만들기도 하고 의자 나르기도 하고 청소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하게 했다기보다 이제 청소년 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좀 활동을 다양하게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스토리가 나올 만한 그런 거는 이렇게 보이진 않았고요. 이제 내신으로 가보면 교과 부분도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는 문과 친구니까 국영수 4로 할게요. 그래서 2.8, 그다음에 2.1, 2.0까지 오르다가 3학년 1학기 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학생.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죠. 1학년 1학기 때에서 올라갔다가 거의 끝에 이렇게 유지되다가 3학년 때 이렇게 도로 떨어져 버린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문과 이과도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원 수가 줄어들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나뉘잖아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에 따라서도 학생 수가 더 줄어드니까 사실 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가서 향상한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도 중반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상승해서 유지했던 것을 좀 유지하다가 3학년 1학기 때는 좀 하락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예체능 부분도 A로 성실하게 참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비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 기재가 되어 있겠죠. 이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1등급짜리 잘 나온 또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상도 수상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이 특히나 영어 관련해서 영어가 좀 우수성이 보이는 그런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배웠던 주제에 대한 영어 에세이를 작성해서 에세이 대회 나간 거 말고도 그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 어떤 주제 배웠을 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써서 영어 에세이 써서 작성해서 제출함,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주 기재가 됐던 그런 사례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 반장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또 수학 잘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멘토링한 그런 기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충실하게 따라갔는데 또래 멘토링 활동,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 작성한 그런 사례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6월 모평은 비공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이 학생은 사실 독서가 아주 충실했던 편은 아니에요. 지금 권수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1학년 때 4권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놀란 거지,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가 1학년 때 책 이렇게 조금 읽었나? 하면서 2학년, 3학년 때는 상당히 이제 충실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아주 적었다가 좀 많아지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넣었던 읽은 책도 여기 전공과 관련한 책 보면 경제도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경영학과 관련된 책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적거나 거의 없어서 눈에 띄지 않았고, 경제 관련된 도서들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뭐 경제학 콘서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책들, 사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돼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쓰여져 있는 그런 책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 8권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었고, 비전공 분야의 책들이 훨씬 더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교과 제가 수준을 보면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 경제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공통에다 넣고 나머지는 국어 관련된 교과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한국 근현대 소설이라든가 또 영미문학 그런 소설들, 원서는 아니에요. 원서는 아닌데 영미문학 소설,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사회 분야와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근현대 소설 같은 것들은 다 국어로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경제도서라든가 자기계발서라는 이런 것들이 다 공통에 들어가 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책 목록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학생이 그냥 좀 즐기는 도서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보였어요. 내가 궁금한 부분이나 뭔가 탐구할 부분을 책으로 막 찾아가서 읽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내가 흥미를 위주로 정말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이 읽는구나 하는 도서 목록의 특징을 보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1학년 때 이 친구는 지금 4권밖에 안 읽었지만 1학년 때 정말 1권 또는 기재가 안 된 상태로도 합격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 경우? 2학년, 3학년 때 상당히 잘 채워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 수험피플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너무 많단 말이야. 멘토님, 제가 1학년 때 책이 없어요. 혹은 몇 권 안 읽었어요.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많이 읽으면 대학에서 뭔가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뭔가 얘 이거 뭐 스토리 만들어서 읽은 거 아니야? 넣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적었으니까 2학년 때도 적게 넣어야 한대요. 라면서 적게 넣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응? 그럴수록 제가 1학년 때는 독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하지만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이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심화를 할 수 있다. 뭐 심화 학습이든 심화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2학년, 3학년을 잘 채우셔야 그 1학년 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 1학년 때 저 적게 읽었으면 계속 적게 읽어야 되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충실히 채우십시오. 지금 아직 우리 특히 이제 3기 수험 피플들은 1학년 것도 채울 수 있잖아. 근데 2기 수험 피플들은 이미 1학년 거는 건드리지 못하고 2학년 거 이제 또 막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아라. 아셨죠? 구성해서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봉사 나눔 정신, 친구들 잘 챙기고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제 개인 연구 부분으로 가면 사실 이 친구가 무슨 소논문이라든가 이런 수준까지의 문서를 작성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세계의 경제인과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분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 특징,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정리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크레딧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소외자들의 자립을 돕는 금융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요것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학년 때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좀 크게 했던 활동이 뭐냐면 또 의미한 게 뭐냐면 그 은행별로 금융 상품 그 비교 분석을 한 활동이 있었어요. 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좀 비슷비슷하게 나온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특징도 비교하고 뭐 금리도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상품 비교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소개하거나 추천하거나 뭐 이런 활동도 하고 해서 요것도 좀 매력 있게 정리했던 그런 사례고, 하지만 뭔가를 막 우리 소논문처럼 그런 형식으로 정리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정말 비교 분석해서 어떤 이 금융상품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금융상품은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람에게 좋다. 이런 좀 비교 분석한 그런 서류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매력 있게 들어갔고, 그래서 자소서 이제 소재로 1번에는 복지제도와 경제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제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금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1번에다가 넣었고요. 2번에서는 이제 영미문화, 영어에 대한 우수성을 보이기 때문에 영미문화 발표대회 한 거랑 학교 축제에서 회계 담당하면서 담당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3번에서는 또래 멘토링이라고 넣었는데 요거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그 학습 플래너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같이 계획 짜서 따라올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사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쓰는 부분에서 요 활동했던 요 마이크로 크레딧 요거랑 이제 금융의 미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금융상품 뭐 비교 분석하고 마이크로 크레딧하고 이제 미래의 뭐 은행의 모습, 역할 요런 부분까지 강조해서 4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가서는 이제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지원 동기. 여기서 항상 그런 거 나오죠. 경영학과 왜 지원하지 않고 회계학과를 지원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갔고, 진로 계획, 또 학생회 활동한 거,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요 학교 생활하면서 각각 활동했던 것에서 이제 묻는 그런 질문들까지 확인 질문으로 나왔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회계학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나 경영, 특히나 이제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 동기라든가 내가 선택해도 괜찮을까? 요거를 좀 많이 고민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그 명확한 진로 비전과 그리고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활동으로 채워 나간다면 충분히 매력 있게 강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SSU 미래인재 합격 사례와 함께 했고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